주식 투자 11등 복권은 왜 명당에서만 나올까?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 숨쉬는 전쟁터에서 준비 없이 시험 삼아 약간의 실탄만 가지고 소총을 들고 나간다면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들 부자들이고요. 물론 아직도 하이에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먹잇감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하이에나들을 무시하고 고고히 불을 즐기는 사람들은 부의 기술을 철저히 학습하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만장자의 꿈 1편부터 읽어가세요. 부의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백만장자가 되자 편에서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1년간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1등 복권은 왜 명당에서만 나올까? 마음은 생존자만 기억한다. 생존편이 말 그대로 살아남은 결과를 과신하는 편향이다. 사람들은 과거의 전체 동향은 도외시하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결과를 지나치게 신뢰한다. 명당이라 불리는 가게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복권이 팔렸는지, 그리고 복권이 당첨되는 동안 얼마만큼의 복권이 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눈에 띄는 당첨에만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생존 편의의 희생자이자 재물이 되는 것이다. 책 중에서 심리학이 경제를 만나다 1. 야마모토 무사시저 1961년 출생, 일본 도지사 대학 졸,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MBA 과정, 와튼스쿨에서 연금, 캐시 매니지먼트 과정 수료, 라면으로 아는 투자이론, MBA 처녀 살인사건 등 저술. 프롤로그. 우리는 생각만큼 합리적이지 않다. 경제적 가치가 똑같더라도 돈에 대한 감정은 전혀 다르다. 경제학의 감정을 더하다. 우리는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이상한 짓도 자주 저지른다. 합리성만 내세우다가는 인간미를 잃는다. 다만 자산, 즉 돈은 사정이 다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산과 돈에 관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효용적으로 판단해야 풍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물리학을 본받고자 하는 신고전 경제학의 오류를 지적하고 심리학 및 인지과학의 성과를 접목해 경제학적 의사결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각종 편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2002년 카너먼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일반 대중에게도 행동경제학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자산을 불리려고 좀 더 확실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에 관한 이론이나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지를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1장 1등 복권은 왜 명당에서만 나올까? 우리는 실적에 약하다. 실적은 모든 일이 일어난 증거이며 믿을 만한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 가게에서 복권을 사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낸다. 어째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명당은 존재한다. 는 가정을 무시하지 못하는가? 원인은 마음의 메커니즘이다. 마음은 생존자만 기억한다. 생존편이 말 그대로 살아남은 결과를 과신하는 편향이다. 사람들은 과거의 전체 동향은 도외시하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결과를 지나치게 신뢰한다. 명당이라 불리는 가게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복권이 팔렸는지, 그리고 복권이 당첨되는 동안 얼마만큼의 복권이 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눈에 띄는 당첨에만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생존 편의의 희생자이자 재물이 되는 것이다. 핑계의 심리. 평범한 가게에서 사기가 왠지 꺼림칙해서 모처럼 사는 건데 명당 가서 사야지라고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는 인지부조화라 불리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나름 발품을 팔아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만족하고 현 상태에서 뿌듯해하고 있다. 그런데 불편한 제보가 들어온다. 최선의 선택이 최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인식이나 자신감의 위협을 받게 되면 마음이 한없이 불편해진다.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마음의 조화, 즉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때 인지부조화가 생긴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상태가 된다. 그렇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지부조화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한다.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 교수가 명백한 실패 뒤에 보이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여 1957년 인지부조화 이론을 발표했다. 예언이 틀렸을 때라는 책에서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모순된 생각들이 대립을 일으킬 때 자신의 믿음에 맞추어 적절히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행동에 따라 믿음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실패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온갖 핑계를 짜낸다는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는 후회와 참회, 회한의 파도에 휩쓸리는 괴로운 상황이 펼쳐진다. 이처럼 인지부조화는 괴롭다. 인지부조화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두면 인지부조화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라는 두 가지 확률이 존재한다. 사전 확률이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최초에 이렇겠지라고 짐작할 때의 확률이다. 그 후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졌던 최초의 확률이 수정되어 간다. 이것이 사후 확률이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전 확률에 매몰돼 더 이상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선입견이 수정되지 못한다. 최고의 명당은 꽝을 제일 많이 배출한 최악의 명당이기도 하다. 한번 정한 결정을 끊임없이 번복하는 것도 인지부조화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후회 회피. 인지부조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미리 위안과 변명거리를 구상해두는 것을 말한다. 미래의 후회를 두려워한 나머지 현재의 행동이 비합리적으로 변질되는 현상이다. 생존 편의. 살아남은 것만을 고려하여 확률을 예상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현상.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베이즈의 정리가 있다. 이 정리를 이용하면 매우 적은 데이터를 통해 사후 확률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제2장 성공 확률이 높아도 왜 성공하지 못할까?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인간은 확률을 복잡하게 계산하기보다는 어림짐작으로 직관에 의해 판단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일 사전 확률의 함정에 빠진다. 비상식적인 상황을 대하면 경계심이 들기 때문에 사전 확률을 감안해 진술의 타당성을 따져보게 된다. 반면 상식적인 것, 모르면서도 알고 있는 듯한 사항을 접하면 방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히려 익숙한 상황일수록 사전 확률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코스피는 주가의 평균치이므로 비용을 고려하지 않지만 실제로 거래할 때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이 투자에 숨어있는 함정이다. 거래 비용을 뺀 후에도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이기는 투자자는 15%뿐이라고 한다. 85%는 지고 만다. 그래도 시장을 이기는 것은 50%라는 착각에 사전 확률을 무시한다. 꾸준히 시장 평균을 이기는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드문지 나타내는 그래프가 속칭 스파게티 차트라고 부르는 그래프이다. 사전 확률을 계산에 넣으면 주식이나 채권 투자의 전문가조차도 쉽게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제3장 공도는 어째서 술값으로 사라질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돈을 다른 돈보다 가치가 낮은 것으로 간주하여 함부로 낭비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공돈 효과. 고액의 우발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 소비하지만 소액의 우발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 이상의 소비를 한다. 즉, 고액의 우발적 소득은 저축을 유도하지만 소액의 우발적 소득은 기존의 재산까지 위협한다. 마이너스 렌즈 버거 마이너스. 소액의 우발적 소득은 그 소득액을 넘는 소비를 불러온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저축 통장을 깨야 한다. 이것이 우발적 소득의 마중물 효과이다. 제사장 왜 새 집으로 이사하면 낭비를 하게 될까? 가치는 경제적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 간의 차이에 의해 주어진다. 낭비 증후군. 3억이나 썼네. 어차피 쓴 거 300을 더 쓰든 400을 더 쓰든 별 차이가 없잖아. TV도 샀으니 새 차도 뽑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신차 증후군도 새 차를 샀으니 내비게이션도 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이사에 따른 낭비 증후군은 베버 페이너 법칙. 인간이 물리적 자극을 모두 느낄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자극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비로소 느낄 수 있으며 그 자극은 처음 받은 자극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수식으로 정리한 이론. 무거운 물건을 든 상태에서 어느 정도 무게를 늘리지 않으면 차이를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가벼운 물건을 든 상태에서 조금만 무게를 늘려도 쉽게 차이를 느낀다. 프로스펙트 이론은 매운 법칙이다. 가치 함수 카너먼과 트버스키 민감도 체감성. 이익의 상승을 느끼는 감각이 마비되거나 이익에 익숙해져서 민감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손실이 크게 늘었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미인과 살고 있으면 엄청난 미인도 그다지 미인하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점점 맛있다는 생각이 줄어든다. 절대 금액에 주목하라. 프로스펙트 이론에서는 돈의 절대 금액보다는 소비자의 준거점이 평가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본다. 나름의 준거점을 정해두면 돈의 가치는 준거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3억짜리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월 50만원짜리 월세로 이사하면서 300만원짜리 TV를 아무렇지 않게 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익이 늘었을 때보다 손실에 훨씬 민감한 인간의 심리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고려해야 할 것은 얼마가 늘었다. 얼마를 썼다. 라는 절대가치다. 냉정하게 절대 금액에 주목해보자. 연봉 4천만원에서 1만원 늘었다고 하면 별로 기쁘지 않다. 그러나 1만원으로 맥주 4캔과 안주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 절대가치를 간과해선 안 된다. 여러분은 생각도 바꾸셨고 매일 실천하고 계시고 습관이 되어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의 구성이 바뀌면서 대뇌의 구조도 재배열되고 있는 중이니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천만장자, 억만장자의 길을 위해 다같이 파이팅 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마세요. 인맥 레버리지를 구축하세요. 댓글로 서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심리학이 경제를 만나다 2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